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 봅시다의 감독영어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다 배우잖아요. 예,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정식 과목으로 지도를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죠. 그래서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알파벳 쓰는 걸 이제 소문자, 대문자 쓰는 것부터 이제 배웠었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를 전혀 안 하진 않으니까 열심히 안 할 뿐이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대충은 압니다. 뭐 품사가 뭔지, 뭐 문장의 형식이 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오거나 이제 대학생이 돼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듣고 말하고 외국인 뭐 같이 수업 듣는 학생이라든지 같은 학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어를 써야 되는데 답답하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제일 난감해요. 사실은 뭔가는 좀 알고 있는데 제대로는 책에는 안 잡혀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니 좀 깝깝한 거죠. 예를 들면 한 게임을 만렙을 안 찍고 그만뒀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야. 깝깝한 거죠. 여태까지 들인 시간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저 노가다를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 깝깝합니다. 도저히 다시는 못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본인이 실력이 아주 초보는 아닌 것 같아. 왕초보 딱지를 붙이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좀 어중간한 상황이다. 본인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면 그냥 과감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그리고 영어를 손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생각 잘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는 과연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가 해야지 영어가 좀 탄력을 받을까? 내 영어 실력에 탄력을 좀 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로 이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조언 드리는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발음을 교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제가 하는 얘기가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26개인데 발음은 몇 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영어 발음이 몇 개인지 우리나라 말 자음 모음이 몇 개인가요? 라고 해도 이렇게 막 세봐야 손으로 꼽아봐죠. 가나다라 마우스 이렇게 아야어여 이렇게 세봐야 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에는 총 41개 발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은 우리말에도 있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말에 없는 발음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발음을 꼭 제대로 발음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발음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문장 구조인데요. 이게 뭐 문장의 오형식 이런 딱딱한 얘기 아니냐. 비슷합니다. 100%는 아니고 비슷해요. 그럼 문장 구조고요. 세 번째가 이제 품사로 마무리를 지으면 발음, 문장 구조 시작해서 품사로 마무리를 지으면 굉장히 이제 본인이 스스로 영어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듣고 아니면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늘 수 있는 기초가 이렇게 갖춰지는 거죠. 이게 진짜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 문장 구조, 품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짚으면서 각 단계에서 무엇을 본인이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발음인데요. 발음, 우리말에 없는 12개 발음. 영어는 총 41개의 발음이 있는데 그 41개가 다 이제 어려운 발음이 아니라 우리말에 없는 발음 12개만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발음들이 있냐면 가장 먼저 이제 발음을 완성해야 되는 게 F 발음이 있고요. 스펠링 F나 아니면은 PH 사진 그릴 때 PHOTO 포토 이렇게 하는데 photo F 발음이죠. F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V 발음입니다. A, B가 아니고요. V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TH 발음이고요. TH가 안 울림 소리 나올 때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울림 소리 나올 때 이런 소리 있고요. 그 다음에 S가 울림 소리가 되면 Z 발음이 되죠. 우리 역시 뭐 Z 발음 이렇게 하는데 Z 발음. 그 다음에 SH 발음입니다.
sh 발음은 우리말에도 쉬 하면은 쉬 이렇게 하면 sh 발음이 나는데 우리는 이제 모음 없이 자음만 발음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쉬, 이 발음이 꼭 들어가야 쉬, sh 발음이 돼요. 그래서 모음 없이 발음할 수 있는 sh 발음 쉬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h 발음이 성대가 울릴 때 유성음마 될 때 나오는 소리 zzz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f, v, th 발음 2개, z 발음 있고요. sh 발음이 유성음마 됐을 때 z 발음 있고요. 그 다음에 l, r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으로는 에 발음이 있는데요. 에 소리하고 에 소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에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소리가 있습니다. 오 소리가 아니고요. 어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에, 어 이 두 개 발음, 그 다음에 장모음 이 요거 이렇게 해서 모음 3개, 자음 9개에서 12개 발음을 마스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음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되려면 T 발음 또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T 발음 왜냐하면 T 발음이 5개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건 오늘은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말에 없는 발음 12개에 보너스로 T 발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영어에는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로 우리말은 이제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 하고 영어는 stress timed language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글자 하나하나에 강세를 또박또박 둡니다. 그런데 영어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강세를 또박또박 두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들만 강세를 둬요. 그래서 그가 정말 키가 크니? 라고 했을 때 is he really tall? 4개 단어입니다. is he really tall? 있으면 이걸 단어를 4단어를 또박또박 다 읽어서 is he really tall?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is it really tall? 이렇게 발음합니다. is he를 연음을 하는 거죠. is it really tall?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강한 단어만 강하게 정확하게 읽고 나머지는 이제 대충 얼버무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뭐 연음, 야금, 생략, 변화라는 4가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 연음, 야금, 생략, 변화라는 이 규칙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 생긴지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만 발음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4가지 음운 현상이 발음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따라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미드를 보고 따라 영화 스크립트나 이제 미드 스크립트를 보고 따라 읽으실 때 그냥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배우가 어떤 단어를 더 강하게 읽는지 어떤 단어를 대충 얼버무려 쓰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서 따라 읽도록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섀도우 스피킹이죠. 섀도우 스피킹을 할 때 어떤 단어가 강세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훈련을 해보면 이 리듬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영어 다시 시작하는 영어의 첫 번째 단계는 발음인데 우리말에 없는 12개 발음하고 리듬 훈련하는 거, 섀도우 스피킹을 하면서 리듬 훈련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문장 구조인데 이 오형식이라는 얘기는 좀 뭐랄까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오형식이라는 얘기는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문장이 5개밖에 없다, 오형식밖에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학자가 제시한 거고, 그리고 학자들마다 또 뭐 3형식 있다, 뭐 18형식 있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어의 문장 구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네, 제가 찾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영어의 문장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들입니다. 목적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뒤에 을이나 을이 붙는 말을 목적어로 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해, 누구를 좋아해, 무엇을 읽어, 무엇을 먹어, 이렇게 무엇을 좋아해 라고 할 때 을이 붙는 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 을이 들어가는 문장들이 있고 을이 없는 문장들이 있는데 을이 들어가는 문장들도 좀 몇 가지 또 나눠요. 자, 을이 들어가면서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그린다, 무엇을 좋아한다 라는 문장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을이 들어가는 건 뭐뭐 하고 있는 무엇을, 주로 사람이죠. 뭐뭐 하고 있는 누구를 봤어, 뭐뭐 하고 있는 누구를 들었어, 이런 문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뭐뭐 하게라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을 파란색으로 칠했어 이렇게 나간다든지 누구를 대표로 뽑았어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을을이 들어가는 목적어가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을을이 들어가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을을 들어가는 그런 문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보여준다, 읽어준다, 가르쳐준다, 사준다 이런 패턴이 있고요. 또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해준다, 훈련을 시켜준다, 또 부탁을 한다, 시킨다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이 들어가는 문장들은 가장 쉬운 건 무엇을 뭐뭐 한다, 무엇을 먹는다, 그린다, 좋아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누구를 봤다, 들었다 이런 게 있고요.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누구를 행복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대표로 뽑았다, 누구를 뭐뭐로 여긴다 그런 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보여준다, 가르쳐준다, 사준다 그런 패턴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부탁한다, 요청을 한다, 가르쳐준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을을이 들어가는 문장 패턴들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을이 안 들어가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행복하게 보여, 저 국이 짜, 저 국의 맛이 짜, 그 다음에 저 집이 비싸 보여, 저 옷이 싸 보여, 낡아 보여, 아니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요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일 간단한 표현이죠. 누가 뭐뭐 한다, 누가 집으로 걸어간다, 새들이 높게 난다, 바람이 분다, 해가 뜬다, 달이 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구조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문장 구조들이 있어요. 이제 목적어가 들어가는 문장들, 목적어가 없는 문장들이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다라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뭐뭐해, 뭐뭐 하는 것이 라는 문장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주어 it이라는 말을 쓰는 가주어나 아니면 비인칭 주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there is, there are로 유도부사로 시작하는 있다라는 문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거리를 나타내거나 날짜를 나타내거나 그런 문장들 아니면 뭐뭐해, 뭐뭐 하는 것이라는 패턴을 만든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익혀두셔야 돼요. 영어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문장들 구조가 있구나라는 게 두 번째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결되는 게 이제 품사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동사의 활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은 뭐뭐 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 하다라는 말을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해서 뭐뭐 하니까 했어, 하니 아니면 합니까, 뭐뭐 함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뭐뭐 하고 나서 이렇게 바꾸는데 영어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동사 앞에다 뭘 붙이거나 동사 뒤에다 뭘 붙이거나 이렇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eat, 먹다라는 단어 eat, eat가 있으면 앞에 to를 붙여서 to eat 라고 하면 먹는 것 또는 먹기가 되고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고요. 또는 먹을 이란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먹기 위해서 또는 먹기에 뭐뭐한 이란 뜻도 나와요. 그래서 eat, 먹다라는 단어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먹는 건 먹기 또는 먹을 또는 먹기 위해서 먹기에 뭐뭐한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eat라는 단어 뒤에다가 ing를 붙여서 eating 또는 eating이라고 바꿔놓으면 또 먹는 것, 먹기 또는 먹고 있는, 먹을 또는 먹을이 아니죠. 먹고 있는, 먹는, 그 다음에 먹을 때나 먹으면서 이런 뜻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eating 또는 eating이 어떤 뜻인지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뜻 안에서 어떤 뜻으로 쓰인 걸까라는 걸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료형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형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eat, 먹다의 과거형은 ate, 그러면 먹었다가 되는데 eaten 또는 eaten 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완료형이라 하는 거죠. eaten 이라고 했을 때는 좀 뜻이 달라집니다. eat가 먹다인데 eaten 이렇게 하면 먹힌 이런 뜻이 돼요. 또는
먹혀서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서 동사에다 to를 붙이고 ing를 붙이고 완료형으로 쓰는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conjugation 또는 활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의 동사 활용은 이 세 가지예요. 앞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또는 완료형으로 쓰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뜻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문장에서 이제 it 앞에다 to를 붙일 때 ing를 붙일 때 ed를 붙일 때 어떤 뜻인지 파악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영어에 대한 기초가 웬만큼 잡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여기에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걸 하나 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관계대명사도.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뭐가 많이 나왔죠. 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말에 없는 발음 12개를 파악을 하시는 거고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구조죠. 근데 영어의 문장 구조는 오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을을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을이 아예 없는 문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을이 있는데 그냥 을을말이 있는 문장들이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문장들이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가르쳐준다, 보여준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부탁한다, 요청한다, 뭐 말했다, 시켰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좀 특이한 문장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나와서 있다라고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뭐뭐 해, 뭐뭐 하는 것이라는 패턴 또는 그냥 시간이나 아니면 날짜 이런 거 나타낼 때 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는 말을 쓰는데 it로 시작하는 문장들 이렇게 문장 구조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파악을 하라는 얘기는 본인이 스스로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문장 구조들을 자기가 이제 본인이 단어 몇 개를 배열해 놓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품사, 동사 활용이죠. 그래서 동사 앞에다 to가 붙는 경우, ing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완료형이 되는 경우를 어떤 뜻이 있는지,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꾸준히 계속 이제 연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완성을 하셔야 영어의 기초가 이제 탄탄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사실은 쉽습니다. 이걸 끝내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의 과정들은 진짜 원어민들하고 계속 말하고 유튜브 많이 보고 좋아하시는 이제 미드 많이 보고 그다음에 생활 영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단어 많이 외우시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말하기를 그냥 계속 반복하시면 영어 실력이 계속 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영어를 내가 영어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초보야.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3가지를 마스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필요한 학원이나 교재나 동영상 강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계속 지도를 하면서 영어를 지도하면서 이 3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특히 문장 구조하고 이제 그 품사 부분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한 몇 달 동안 이것만 계속 이제 집중하기도 하는데 이게 잡히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장 구조하고 품사가 잡히고 나면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어느 순간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꼭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가 굉장히 쉽게 그 다음부터는 영어 실력이 굉장히 쉽게 는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기로 하고요. 제 코너는 누구나 한 번쯤 영어를 공부를 한다면 영어를 이제 배우고 싶다면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들 그리고 또 누구나 하게 될 영어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하게 될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제 팟빵에 들어오시면 메시지를 또 남기실 수가 있고요. 또 제 블로그에 오셔도 메시지를 남기셔도 됩니다.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비디오나 아니면 오디오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도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